기분 좋은 만남 아침마당 전북입니다. 서구 씨, 네. 영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떠올라요? 영웅. 영웅. 영웅하면 네.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좋다. 임영웅. 예, 잘 알아요? 네? 잘 알아? 그럼요. 임영웅 씨 좋아하는 음식이라든지 취미, 고향까지 다 알고 있죠. 네. 중요한 거는 임영웅 씨가 저를 몰라요. 아, 그렇구나. 아유. 그게 좀 아쉽긴 하네요. 많이 아쉽죠. 많이 아쉽네. 근데 이제 저는 영웅하면 스포츠 스타들이 생각나요. 박세리, 김연아, 그리고 또 손흥민 등등. 왜냐하면 스포츠를 통해서 하나로 만들고 와, 우리의 영웅,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치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스포츠 스타들 국민 영웅 아닙니까? 네, 뭐 임영웅도 좋고 스포츠 영웅도 좋지만요. 저는 영웅하면 시민 영웅이 떠올라요. 막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어떤 한 시민이 쓰러졌는데 다른 시민이 나타나서 심폐소생술로 막 살려주고 그리고 또 어떤 시민은 한 30년 정도를 기부를 한 그런 뭐 기부천사 이런 뭐 이렇게 뉴스들 많이 보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정말 진정한 영웅이란 멀리 있지 않다. 우리 근처에 있는 이웃에서도 맞아요. 영웅을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이 시민 영웅들에 대한 뉴스를 볼 때마다 착한 일 많이 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곤 했었는데 마침 제가 오늘 또 아침부터 착한 일 하나 했습니다. 자, 오늘따라 유독 우리 홍임 씨의 얼굴이 참 못생겨 보였거든요. 아유, 눈 뜨고 마주 못 볼 정도로. 그런데 제가 반대로 우리 홍임 씨님 얼굴이 참 빛납니다. 원빈, 차은우보다 아주 조금 못생겨 보여요. 이렇게 착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네, 아주 조금. 조금? 착한 거짓말. 원빈, 차은우 다음에 나면 괜찮은데. 괜찮은데? 상당히 괜찮은데 느낌이 조금 그러네요. 예. 지금 아유. 두 분 싸우시는 거 맞죠? 참. 이제 그만 좀 싸우시고 네. 오늘 스튜디오에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한테 한 수 좀 배워보세요. 네. 이분들이 여기 오늘 주인공들이 단 3초. 아. 아니, 자, 1초 만에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나눔을 실천한다는 아주 훈훈한 영웅들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영웅 어떤 네. 분들이신가요? 오늘이 무슨 날이냐 하면은요. 세계 헌혈자의 날입니다. 아. 네, 그래서 세계 헌혈인들을 위해서 우리의 영웅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야말로 3초의 아픔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는 행복을 곱하게 해주는 우리의 영웅들, 헌혈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보셨죠? 자막, 우리는 헌혈 왕, 왕들을 모셨습니다. 아, 왕이십니까? 왕이십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맞게 소개를 해드리겠사옵니다. 오늘 헌혈 왕들을 모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혈색이 다들 좋으십니다. 황옥 대감부터 아니 이금님부터 왕.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초의 따끔함으로 따뜻함을 전하는 황옥입니다. 헌혈왕이라는 타이틀이 부끄럽지만 여기 계신 좋은 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네, 잘 오셨습니다. 그 옆에 김병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나눔인 헌혈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헌혈 홍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주 신흥고등학교장 김병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어요. 그 옆에 하군수 상사님.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32년째 헌혈에 동참하고 있는 35 보병사단 하근수 상사입니다. 세계 헌혈의 날을 맞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맨 마지막 최기현 씨. 안녕하세요. 헌혈 봉사를 통하여 많은 분들과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는 행복 나눔이 최규현입니다. 네. 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네 분 자기 소개만 들었는데도 진짜 헌혈에 정말 진심인 분들이구나 하는 걸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 헌혈왕이라는 게 어디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정해준 건가요, 우리 황홍 씨? 헌혈을 담당하는 대한적십사사 혈액관리본부에 그 명예전당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명예전당은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헌혈을 100회 이상 하신 분들만 그 이름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분들도 다 100회 이상 하신 분들이거든요. 저희가 그 헌혈을 횟수를 생각하고 헌혈을 한 건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헌혈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명예 전당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헌혈 왕이라는 칭호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근데 약간 좀 헌혈 왕이라는 칭호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헌혈 왕이라고 계속 불러드릴 테니까 예, 계속 부담스러워하세요. 아니 근데 그나저나 오늘이 세계 헌혈자의 날이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생소하거든요. 우리 김병호 선생님께서 세계 헌혈자의 날이 어떤 날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세계 헌혈자의 날은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요. 헌혈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하기 위하여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저희 같은 헌혈인들을 위한 날이며 세계 기념일이기 때문에 헌혈 문화를 알리고 헌혈인들을 위한 행사가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아, 오늘이 세계 헌혈자의 날이니까 이분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날 아니겠어요. 또 하근수 상사님께서는 다 헌혈하기 좋게 이렇게 팔까지 다 걷어붙이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념해가지고 딱 헌혈하러 가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닙니다. 헌혈은 아니에요? 예, 헌혈을 꾸준히 하고 계신 분들은 갑자기 헌혈을 하고 싶다고 해서 헌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2주 단위로 헌혈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주로 토요일 날에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아쉽지만 할 수가 없고 내일 할 예정입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은 헌혈 없이 여기 계신 분들과 좋은 인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맨 마지막에 계신 우리 최규현 씨께서는 네. 아침마당 식구 중에 한 분의 완전한 팬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우정의 무대처럼 네. 우리 원준 씨, 예, 저분은 내 팬입니다. 그거 한 번만 가시죠. 네, 최규원 선생님께서 좋아하는 출연자는 바로 저입니다. 왜냐하면 제 맞은편에서 저를 계속 응시해 주시고 계셨기 때문에 저를 좋아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지호 씨. 네. 자, 아, 최경 선생님은 예쁜 여자 좋아해요. 그래서 무조건 저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피곤해. 자, 아이고, 건너뛸 거 잘못했다. 자, 서미석 단장님. 저는 최규현 씨의 이름이 아주 익숙하거든요. 저희 친구 이름하고 비슷해서 아마 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세 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최규현 씨, 세 분 중에 누구 팬이신가요? 김태현 아나운서 팬입니다. 저희가 다 아니야. 아, 저희가 아니야. 예쁜 여자 좋아하는 건 맞네. 김세현 아나운서 어째서 팬이 되셨나요? 설명드리자면 예. 예전에 이제 TV도 있었지만은 라디오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라디오를 많이 들었는데 어디서 참 느낌이 확 오는 그런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김태현 아나운서입니다. 네. 아유, 정말. 좀 이렇게 해도 되죠. 네. 이후로 개성 있는 프로그램 진행 같은 거 좀 네. 듣고 하면서 네. 이제 가요뱅크 네. 직접 진행하신 프로그램 팬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네네. 이제 김치국 드셨고. 네네. 이거 한 번만 해주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사실 저는 성함보다는 닉네임으로 많이 우리가 네. 서로 소개를 하니까 파랑새님이시거든요, 저분이. 근데 얼굴도 많이 좋아지셨고 혈색이 너무 좋아지신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헌혈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우리 황옥전화. 황옥전화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사옵니다. 여태까지 헌혈은 몇 번 하신 것이옵니까? 저는 지금까지 헌혈을 468회 오. 2주마다 꾸준히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헌혈 주기나 그 헌혈 시간이 또 있다고 하던데 따로. 네, 어떻게 있습니다. 돼요? 네. 헌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전혈 헌혈과 성분 헌혈로 나뉩니다. 전혈 헌혈은 혈액 내 모든 성분을 뽑기 때문에 두 달에 한 번 헌혈이 가능하고요. 그 대신 헌혈하는 시간은 5분에서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혈장 헌혈, 성분 헌혈 같은 경우는 혈장 헌혈과 혈소판 헌혈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 또 혈장 헌혈은 혈장 성분만 체혈을 하고 나머지 성분은 몸 안으로
다시 들여보냅니다. 아. 그리고 혈소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조금 틀리는데요. 혈소판 헌혈 같은 경우는 30분에서 40분 정도 헌혈하는 시간이 걸리고요. 그다음 혈소판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 성분 헌혈 같은 경우는 그 성분만 체열을 하기 때문에 2주마다 헌혈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세상에 헌혈을 400회나 넘게 하셨다고 하니까 진짜 대단하시고 저는 사실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면서 좀 약간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아니 어떻게 하다가 처음으로 헌혈을 하게 되셨어요? 제가 1991년도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학교로 헌혈버스가 왔어요. 그때 저도 헌혈버스를 처음으로 봤는데요. 선생님께서 우리나라에 그 혈액이 좀 부족하다고 헌혈을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2, 3학년들이 다 헌혈에 동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헌혈버스가 오니까 또 신기하기도 하고 또 선생님이 헌혈이 부족하다고 하니 혈액이 부족하다고 하니 네. 다들 선생님 말 듣고 헌혈에 동참하게 됐죠. 얘기가 되셨구나. 사실은 저도 예전에 헌혈을 하면은 뭐 영화 티켓을 준다, 뭐 초코 과자를 준다 그래가지고 맞아, 맞아. 아주 팔을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헌혈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헌혈 왕 황욱 선생님께서는 정말 아무런 의도 없이 순수하게 봉사와 나눔의 의미로만 헌혈하신 게 맞습니까? 저도 솔직히 과자나 음료수를 준다고 그래서 아, 헌혈에 참여를 하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친구들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예쁘다고 보러 가자고 해서 또 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헌혈하는 중에 그 간호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너네들이 이 헌혈하는 이 혈액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이는 거니까 아파도 좀 참고 많이들 동참하게 좀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셔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헌혈을 많이 하다 보니까 헌혈 버스가 왔는데 우리 친구들이 다 헌혈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 교실 하나를 책걸상을 다 밀고 교실에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단하시다. 저희 때는 과학실에서 했거든요. 실험기구 다 이렇게 치내고 거기 그 과학실 테이블이 넓어서 이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원준 씨 말 들어보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네. 그 영화 티켓 줬다고요? 영화 티켓도 주고 뭐 별거 다 주더라고요. 우리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오예 하고 거기 뭐 이렇게 된 거 그것만 줬었는데 아무튼 그 귀한 헌혈을 하셨는데 네. 첫 번째 헌혈을 하셨던 그 헌혈증을 가지고 나오셨대요. 아, 가져오셨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네네. 네. 자, 이게 91년도 제가 첫 헌혈을 한 증서예요. 지금 헌혈 증서는 컴퓨터로 바코드도 있고 뭐 넘버도 있고 해서 PC로 이렇게 컴퓨터로 출력을 하는 건데 네. 이때만 해도 손글씨로 다 이렇게 써줬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보관하기 위해서 좀 기념적인 거라 보관하고 싶어서 코팅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소중한 거예요, 저게. 코팅까지 할 정도면 그렇죠. 되게 꼼꼼하신 거예요. 제가 소피 마르서 책받침 코팅하고 똑같아요. 지금. 정말 소중한 그 헌혈증, 첫 헌혈 증서를 가져오셨는데 이제 그걸 딱 받았어요. 얻게 됐어요. 계속 이제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창 해리에서 계속 참여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고창군 그 해리 면에 살고 있었는데요. 시골에 살고 있었는데 고창군에도 헌혈의 집도 없었고 헌혈 버스도 자주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20대 초반이었을 건데 제가 도시를 나가면 역 앞이나 터미널 앞에 보면 꼭 헌혈 버스가 있어요. 아, 맞아요. 거기에 헌혈 버스가 있으면 그 노란 조끼를 입고 계신 봉사원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자발적으로 그 버스에 올라가는 용기가 없어서 제가 그 버스 주변을 좀 맴돌았어요. 봉사원분들이 제 팔을 좀 잡고 헌혈 좀 하라고 좀 끌고 올라가라고 좀 그런 심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헌혈 버스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럼 봉사원들이 닫고 학생 이거 헌혈 좀 오고 가. 그러면 못 이기는 척 하면서 헌혈으로 몇 번 올라갔었습니다. 저렇게 이렇게 몇 번은 이렇게 경험 삼아서 해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몇 번에 끝나지 않고 이렇게 꾸준하게 헌혈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먹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나요? 네, 그때는 20대 중반이었을 거예요. 제가 KBS 저녁 9시 뉴스를 보게 됐어요. 네. 근데 그 뉴스 내용에 우리나라가 혈액 부족 국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가까이 되는 인구가 있었는데 혈액이 부족해서 외국에서 혈액을 수입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입해 오는 혈액이 우리나라 그 국민들한테 수혈을 시키다 보면 감염병 위험에 도사리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수입 혈액이. 그래서 내가 지금 헌혈 몇 번 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젊고 건강하니까 나라도 희한하다. 헌혈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 이후부터는 제가 헌혈 버스가 보이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정말 그때부터 이어져 온 게 468회까지가 되셨습니다. 아니 정말 근데 사실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내가 지금 헌혈을 몇 번이나 했지? 내가 우리 지역에서 헌혈로 몇 등 정도 될까? 솔직히 이런 약간 좀 생각을 좀 하시는 거 있으시죠? 예, 생각했었습니다. 저도 솔직하시다. 10년 전까지는 예. 헌혈 횟수에 좀 연연했습니다. 근데 그 헌혈 봉사 회원들하고 같이 헌혈을 하러 갔었는데 간호사 선생님께서 내 앞에 있는 회원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전혈이 부족한데 전혈을 좀 해줄 수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앞서 회원이 저는 앞으로 혈장만 할 건데요. 그래서 혈장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끝나고 나서 회원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앞으로도 혈장 헌혈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좀 곰곰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친구가 똑같은 행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 3자의 눈으로 보니까 내가 내가 헌혈하는 이유가 이게 아니었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제가 헌혈 예약은 하지만 혈장으로 헌혈 예약을 합니다. 하지만 간호사 선생님께 이야기를 해요. 문진할 때 혹시 원하는 혈액이 있으면 그걸로 해주십시오라고. 지금은 그렇게 헌혈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정말 좋아하겠어요. 네, 헌혈의 집으로 그리고 또 사람을 그렇게 많이 데리고 간다고 알선책이세요? 네네네. 제가 혼자 헌혈을 다니지 않습니다. 항상 뭐 직장 동료, 친구, 지인들을 저 헌혈하러 갈 때 싹 다 데리고 갑니다. 여자친구도요? 그랬었어요? 그러고 네네네. 싶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지금 그 여자친구가 지금은 아들 둘을 낳아주고 딸 하나를 낳아준 고마운 아내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결혼 전에 데이트할 때 제가 결혼 전 아내한테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우리 같이 헌혈하러 갈까? 그랬더니 몇 번은 같이 헌혈을 같이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결혼도 하고 애기도 낳고 그러면서도 내가 계속 헌혈하자고 하니까 아니 도대체 당신 헌혈 혼자 하는 것도 난 싫은데 왜 같이 가자고 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를 잘 먹여서 건강하게 만들고 싶은데 계속 피만 뽑는다고 하니까 부인이 싫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만저만해서 이제 설득을 시키고 같이 이제 헌혈을 다녔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와이프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좀 떨어져 가지고 헌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헌혈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응원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근데 진짜 이 정도면은 뭐 헌혈의 집 VIP, 헌혈의 왕이라고 좀 불러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VIP가 또 바로 옆에 계시는 김병호 선생님이시거든요. 또 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변에 많은데 그렇죠. 어떻게 주변 학생들한테도 좀 약간 헌혈을 권유하고 함께 하시기도 하나요? 예, 사실 저희 신흥고등학교가 헌혈 지정학교인 헌혈 나눔학교입니다. 헌혈 나눔학교이다 보니까 헌혈차가 학교에 오면 교장인 제가 먼저 모범을 보인 적도 많이 있고요. 또 헌혈 지원자가 적은 경우에는 저의 헌혈 횟수와 헌혈증을 우리 학생들에게 강당에 모였을 때 이렇게 보여주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권유하면 그에 따라 학생들의 숫자가 좀 늘어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교장 선생님은 언제 처음 헌혈을 하셨어요? 예, 저는 여기 계신 분들보다 사실 저는 늦게 했습니다. 30살 때 1996년 제가 신흥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할 때 처음 시작했습니다. 네. 당시는 학교에 헌혈버스가 왔을 때 학생들이 하니까 그냥 저도 뭐 특별한 생각 없이 그냥 한번 헌혈버스 올라서 헌혈을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 이후로 97년도는 못했고 98년도에 4번 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 예. 이렇게 종종 학교에 찾아오는 헌혈 버스에서 이렇게 헌혈을 하시다가 직접 내 발로 걸어서 헌혈의 집을 찾아간 그 순간이 있었을 텐데 혹시 그때 기억을 하시나요? 예,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헌혈의 집을 찾아갔을 때 이상한 기계 같은 게 있었는데요. 아까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피를 전혈을 뽑고 원심 분리기에 이렇게 돌려서 성분별로 나누어서 전혈은 다시 집어넣고 혈장을 이렇게 뽑아가는 그런 헌혈이었는데요. 당시에 헌혈은 공가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외출을 하고 나가야 했는데 제가 교장 선생님께 저 헌혈하러 다녀오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요. 참 난감했는데 이 혈장, 이 성분 헌혈 같은 경우는 준비하고 그다음에 헌혈하고 처치하고 또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 데까지는 1시간이 넘게 걸렸기 때문에 좀 난감한 적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좋은 일을 하긴 하셨는데 좀 약간 그런 때는 좀 난감하기도 하셨겠어요. 근데 또 제가 얘기를 들은 바로는 1년에 원래 한두 번씩 정도 하시다가 갑자기 2013년부터 헌혈 횟수가 증폭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뭐 2013년부터 피가 더 좋아지셨나요? 왜 갑자기 그렇게 된 거죠?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제가 2013년도에 진학부장을 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부장은 제일 힘든 그런 시기인데 제 건강을 좀 제가 챙겨야겠다 해서 제가 운동을 하게 됐고요. 또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몸이 건강해지고 그래서 헌혈을 제가 2주에 혹은 3주에 이렇게 한 번씩 했는데 그 해가 24번으로 가장 많이 했더라고요. 헌혈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게 되고 예. 또 운동을 하다 보니까 건강해지고 예. 또 건강하다 보니까 헌혈을 하게 되고 즉 선순환이 된 거죠. 그렇죠. 예. 네. 헌혈 많이 하신 헌혈 왕들 모셨잖아요. 네, 네, 네.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저도 느꼈는데. 네. 얘기해봐요. 배 나오신 분이 안 계세요. 진짜. 그렇다. 그만큼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배가 없잖아요. 발실하잖아요. 네. 지난번에는 여기가 이렇게 벌어졌대요. 살쪄가지고 계속 여기만 쳐다보고 계시는 그랬어. 너 그 배 좀 빼야겠더라. 여기 붙여놨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이 방송 끝나자마자 우리 다 같이 아침마당 식구들이 헌혈하러 갑시다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그래요? 먹는 약 있고 건강 상태가 어쩐지 그런 이거 거 봐야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는데 제 말이 맞죠? 맞아요. 예, 맞습니다. 네. 일단 헌혈 전날에는 음주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질병을 앓고 있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면 헌혈에 제한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탈모약이나 여드름 치료제 약은 혈액에 잔여 성분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또한 해외 여행의 경우 한 달은 기본적으로
안 되며 특정 국가인 경우, 특정 국가에 따라서는 말라리아에 감염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헌혈이 금지되기도 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헌혈 왕이 되는 길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헌혈 왕이 되려면 자기 관리의 끝판왕이 되어야 되겠네요. 아니 근데 그런데 그렇게 그걸 잘 아시는 분께서 여행 때문에 헌혈을 못할 뻔하셨다면서요. 예, 올해 제가 2월 만 4년 만에 모처럼 가족 여행을 제가 라오스로 다녀왔는데요. 다녀온 이후로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헌혈의 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진 때 제가 라오스 비엔티엔, 우랑프라방을 다녀왔다고 고백을 하니 그쪽 지역은 비엔티엔은 4주, 루앙프라방 지방은 1년 동안 헌혈을 못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답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세웠던 그 헌혈 계획에 막대한 지장이 생겼기 때문이죠. 다행하게도 전혈은 안 되었지만 성분 헌혈은 가능하다고 해서 헌혈 버스가 학교에 올 때 제가 학생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참 그게 본을 보이기도 하고 제 원이었는데 그걸 할 수 없어서 무척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아이고 저도 아쉽네요. 저도 헌혈 바로 하려고 그랬는데 다낭 가서 쌀국수 먹고 왔거든요. 안 되겠다. 기다려야겠다. 안 되겠다.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이분들의 공통점은 정말 얼굴, 피부 보세요. 광택이 나요, 이분들이. 남자분들이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반짝반짝 이러는데 하근수 씨도 지금 반짝반짝 하는데 처음에 저분은 거절당했대요. 왜요? 왜 못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익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전주로 대학교를 다녔는데 네. 친구들이랑 시내에서 자주 놀았어요. 시내 사거리에 있는 모 제과점 2층이 저희 아지트였는데 친구들이랑 놀면서 시내에 돌아다니다가 지금은 없어진 헌혈의 집이 있었는데 친구들과 호기심으로 헌혈을 한번 하러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제 몸무게가 50kg의 마른 체형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체중이어가지고 거절을 당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 저체중. 저체중이면은 그렇게 돼요. 여자도 기준이 있고 남자도 기준이 50kg. 저는 여자가 45예요. 못했어, 그래서. 그 기준 그래요? 그것 때문에 못하신 거예요? 못했어. 베트남 갔다 오셔서 아니, 못하셨나요? 그 기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예. 기준이 있습니다. 남자는 50kg 이상이 되어야 하고 네. 여자는 45kg 이상이 되어야 맞죠? 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전혈은 만 16세에서부터 69세까지가 할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혈장은 만 17세에서 69세. 그다음에 혈소판 헌혈은 만 17세에서 59세까지 헌혈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은 이지호 씨가 지금 정확히 다 해당이 되거든요. 제가 헌혈 여왕으로 한번 등극하시는 건 어떨까요, 지호 씨? 헌혈 여왕을 하고 싶은데 누가 봐도 저체중은 아닌가 봐요. 네. 뭐 좋은 거긴 한데 묘하게 약간 좀 이상하기도 하고 좀 그렇네요. 네. 아무튼 좀 궁금한 게 첫 번째 이 도전은 저체중 때문에 실패로 돌아갔고 그러면 언제부터 헌혈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건가요? 예, 제가 특전사로 군 입대를 했는데 군대에서 첫 헌혈을 하게 되었어요. 예, 휴가를 나와서 헌혈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군대에 근무했을 때는 1년에 휴가를 딱 한 번 주거든요. 14박 15일이라는 휴가를 주는데 긴 휴가 기간 동안 보내면서 특전사에서 생활했었으니까 몸도 건강해졌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헌혈을 하게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주기적으로 또 틈틈이 하다 보니까 2주에 한 번씩 1년에 24번씩 지속적으로 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마른 사람이 그런데 군대 간다고 갑자기 살찌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은 아유 그렇게 말라가지고 무슨 헌혈을 해. 네 몸이나 좀 건사해라. 막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반대 네. 안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하셨죠? 저희 어머니가 제가 아무래도 마르고 약해서 헌혈하는 거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네. 특전사 간다고 할 때도 그랬었고 또 주기적으로 헌혈을 한다고 하니까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 맞아요. 어머니 세대는 아무래도 헌혈이 건강에 안 좋다는 인식이 많이 컸었거든요. 그래서 헌혈하고 나면은 2주가 지나면은 혈액이 차고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를 어머니한테 인지시켜 드렸고 네. 그다음에 지금은 뭐 내려놓은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별 말씀을 안 하십니다. 네, 정말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헌혈을 할 정도로 헌혈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하셨는데 그럼 나는 헌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봤다라고 좀 얘기해 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예, 제가 헌혈을 2주에 한 번씩 토요일 날 거의 주기적으로 하는데 가족 여행을 주말에 아무래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데나 아니면은 대구에 있는 이 놀이동산을 가기로 됐었는데 그 헌혈 가기로 된 주기가 헌혈하는 주기가 겹쳤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과 가족한테는 놀이동산에서 놀으라고 그러고 저는 핸드폰으로 가까운 헌혈의 집을 검색해서 시간을 내서 헌혈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아이들과 놀았던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 번. 네. 저 정도 열정이면 그 헌혈을 시작한 뒤로부터 이렇게 계획한 대로 한 번도 안 빠뜨리고 계속 꾸준히 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헌혈을 진짜 하고 싶은데 어떻게 못 할 정도 그런 일도 있었나요? 네,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몸 관리를 군인이어도 몸 관리를 잘해도 감기나 바이러스는 피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제가 급양관리관 즉 셰프 임무를 수행하면서 새벽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로하기도 하고 또 부대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입술에 수포가 생긴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 입술에 수포가 생긴 게 헌혈과 전혀 무관한 줄 알고 헌혈 주기가 돼서 헌혈의 집을 찾아갔는데 거기에 계신 분이 수포가 생기면 헌혈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갑자기 짜증이 났어요. 왜냐하면 임실에서 전주까지 30분이라는 시간을 내고 또 주말이라는 시간을 내서 헌혈을 하러 왔는데 헌혈을 못 한다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하지만 그분들의 마음도 이해를 할 수 있어서 지금은 그냥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헌혈계 이대나 헌혈계 반항아 하검서 왜 내 피를 안 뽑아요? 진짜 속상하셨었나 봐. 얘기하는데도 그 감정이 빨리 뽑아요. 나 임시 좋았는데 왜 그래요? 뽑아요. 이렇게 되신 거죠. 그랬어.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그 마음이 맞아요, 전달이 됩니다. 네. 그럼 그 옆에 계시는 우리 최기훈 씨도 혹시 그 헌혈하고 싶었는데 거절당하신 적 있으신가요? 예, 몇 번 있었습니다. 아, 몸은 좋다고 생각했는데 예.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았는데 그 헌혈할 때는 전자문진이라는 걸 하고 헌혈하는 중에는 간호사분들이 관찰합니다. 네. 그리고 헌혈이 끝나고 난 뒤에는 그 혈액을 분석을 해서 또 개인적으로 또 알려줍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건강하다고 싶었는데 좀 무리가 갔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 특히 중요한 부분이 헌혈하기 전에 손을 따가지고 저 혈액을 검사를 합니다. 그게 헤모글로빈 수치라는 건데 그 수치가 안 나오면 그날은 못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는 파랑새님으로 기억하는 우리 최기현 씨. 시작은 어떻게 하셨어요? 원래 저분이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셨을까요? 시작은 제가 어렸을 때 적십자라는 동아리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아주 어렸을 때는 좀 영웅 심리 같은 거 좀 멋져 보이고 싶다. 좀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하게 되니까 고등학교 때는 생각이 좀 달라지잖아요. 네. 내가 어른처럼 뭐 힘도 쓸 수 있고 무슨 생각도 발표할 수 있고 가치관도 생기게 되고 하다 보니까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적십자에서 대표적인 활동 중에 하나가 이제 봉사활동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해외 교류라든가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혈액 사업이 대표적인 겁니다. 혈액 사업 대표적인 건데 그것을 할 나이가 된 거예요. 가능한 나이가 예. 고등학교 때. 그리고 또 그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활동 안 하는 애들이 가끔씩 물어봐요. 너 RCA 하는데 뭐 하고 있냐? 예, 봉사활동 하고 있다고 봉사활동 나도 하는데 하고 하는데 좀 톡 튀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처음으로 헌혈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얘기 듣기로는요, 첫 헌혈보다 그 다음에 했던 헌혈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죠? 대부분 첫 헌혈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때 좀 자랑할 만한 큰 일을 좀 했습니다. 뭐예요? 네. 무슨 큰일이죠? 그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심장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심장병 수술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비용도 그렇고 그 수혈을 한다는 것도 힘들고. 근데 그때 저 학교 회장이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다 같이 헌혈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이제 많은 수들이 참여를 했는데 네. 그 중에 한 다섯 여섯 명 그 정도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때 수술을 하는데 수혈을 해가지고 그 친구가 도움을 받고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그 도움을 받았던 친구분이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크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때가 계기가 돼서 정기적으로 헌혈을 하게 되신 건가요? 네, 그때부터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기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은 첫 번째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두 번, 세 번 정도 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해서 계속 하게 됩니다. 본인은 알고 계실 거예요. 정확히 내가 몇 회를 했다. 네. 네. 몇 회? 뭐 그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네. 한 500회가 좀 넘는 것 같죠? 500회가 넘어요? 말씀하실 때 되게 불성실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쉬었는데 그들은 안 쉬어요. 예. 몰라요. 뭐몇개 했겠죠. 뭐 이러고 있죠. 500회가 넘었어요. 일인데. 대단하시다. 아니 부모님은 역시나 뭐라고 안 하셔요? 부모님 처음에 반대 많이 했죠. 그렇죠. 몰래 하셨겠다. 몰래. 부모님 몰래 얘기도 안 하고. 얘기를 안 하고 했죠. 그렇죠, 그렇죠. 예. 70년대 같은 경우만 해도 매열이 있었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적십자사에서도 그 헌혈에 대한 캠페인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렇죠. 많이 했는데 이제 그것이 지금 와서는 많이 좋은 방향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그렇죠. 헌혈자가 많이 늘고 해서 헌혈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 이 최규현 씨가 헌혈도 많이 하고 이렇게 열심으로 하게 된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할머니 때문이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혹시 할머님이 이렇게 헌혈을 하신 건가요? 할머니 영향이 있죠, 아무래도. 할머니 때문에 많이 건강해졌고 할머니가 어렸을 때 고향에서 호랑이 할머니였어요. 호랑이 할머니. 근데 저한테만큼은 좀 따뜻한 친한 할머니였어요. 네. 그분이 이제 동네 애들한테는 이제 막 큰소리 치고 혼을 내시고 그러는데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은 밥 먹을 때 밥을 많이 퍼주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다 먹었어요. 반찬도 이것저것 먹으라면 다 하고 그러셨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편식 같은 거 안 하게 되고 네. 건강하게 된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건강하게 되니까 헌혈도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할머니의 영향으로 건강해져서 헌혈을 하실 수 있었다. 맞아요. 네, 호랑이 할머니는 잊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아침마당 전북 오늘은 그야말로 헌혈 왕들 모셨고요. 헌혈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는 분들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그 알아두면 참 좋은 그 헌혈 상식도 있겠고요. 네. 우리가 또 헌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름하여 알아두면 쓸데있는 헌혈 상식! 네. 자, 헌혈왕 네 분이 문제를 준비해 오셨는데 이걸 본격적으로 풀기 전에 저희가 몸풀기 퀴즈를 한번 할 거예요. 자, OX 퀴즈로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 몸풀기, 예, 눈풀기, 입풀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몸풀기 퀴즈는 저희가 내드리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헌혈 증서가 필요하면 구입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들 하셨던 거예요. 이게 OX. 사고팔고 가능하다. 네. 자, 정답판 들어주세요. OX. 원주 씨는 안 된다. 지호 씨는 된다. 선임석 단장님 안 된다. 자, 지호 씨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어디 뭐 헌혈의 집 찾아가면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거기서 헌혈을 하니까. 네. 거기 가면은 네, 저 돈 주고 살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몇 개 필요해요? 지금은 필요 없어요. 나중에 필요할 수 있으니까 몇 개 사놔요. 그럼. 아 미리 사놓을까? 네. 자, 원주 씨는요? 왜?
저는 제 피를 팔 마음이 없습니다. 아. 예. 저는 1억 천금을 주셔도 절대 안 팝니다. 네. 제 피는 소중하니까요. 네. 안 그래요? 팔기 때문에 네, 안 구입도 팔아요. 못한다. 네, 안 팔아. 안 팔아. 김태현 아나운서. 네. O입니까? X입니까? X입니다. 안 파는구나. 네, 혈액관리법 제3조에 의거해서 매매는 금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헌혈증이 필요하다면 혈액원에 문의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혈액원. 지우 씨, 못 산대요. 혈액원에 나중에 문의를 해야겠구만.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헌혈을 하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 아, 오늘 나오신 분들을 보면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배 나오신 분들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요? 자, 헌혈을 하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전부 다 O. 오. 자, 네. 서민석 단장님, 효과 있나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아무래도 혈액을 하면 헌혈을 하면 네. 네.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가 하여튼 음. 무기력증이 좀 오잖아요. 네? 그래요? 그 아닌가? 아니야. 아, 그건 나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예, 헌혈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은요? X입니다. X가 없어요? 네, 아니 혈액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체중 감소가 돼서 빠지는 건가 다이어트인가 하겠지만 다시 혈액이 돌고 수분을 섭취하면 보충이 돼요. 그러니까 살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다이어트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서민석 단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무기력증이 있다 이거는 네. 본인의 그냥 지병으로 하고 헌혈하고는 상관없는 걸로 하고 훈훈하게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풀기 퀴즈 마지막 퀴즈죠? 그래요? 마지막. 네. 헌혈하러 갈 때 준비물 없이 몸만 가면 된다. 준비물 없이 몸만 그냥 가면 된다. 그래도 무엇이라도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과연 뭘까요? OX 자, 그런데 적어주시고. 고생하시니까 음료수라도 사갖고 가든가. 네. 아니면 좀 뽑다가 많이 뽑으면 더러울 용기라도 갖고 가야 되는지. 자. 자, 정답판 들어주세요. XXX. 몸만 가면 된다. 네. 원주 씨야. 왜 몸만 가면 되나요? 몸만 가면 되는 게 아닌데 제가 잘못 적었나 그러면? X라고 했으니까 뭔가를 가져가야 된다. 예, 뭔가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죠, 뭘 그렇죠. 갖고 가야 되나요? 일단 헌혈을 하고 나면 초코 과자를 줍니다. 그런데 음료수는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음료수 챙겨가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준비해 가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우 씨는요? 네. 아니 헌혈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헌혈하면 너무 무섭잖아요. 네. 옆에 손잡아줄 남자친구가 필요해요. 준비물로. 준비물이에요? 네. 자, 그러면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네. 다 맞히셨습니다. X입니다. X요? 일단 맞았어. 네, 왜냐하면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헌혈자의 헌혈 기록, 검사 결과의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헌혈하러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신분증. 네, 이거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이렇게 몸풀기 퀴즈를 해봤는데요. 자, 몸풀기 퀴즈라 누가 많이 맞추고 안 맞추고는 했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퀴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혈왕 중에 황옥 씨부터 네. 문제 주세요. 주시죠.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헌혈을 하면 생기는 증상은 무엇일까요? 객관식 문제로 보기 드릴게요. 네, 다행이네요. 1번 빈혈, 2번 팔저림, 3번 무기력증, 무기력증? 4번 없음. 이거는 뭐 확실하지. 헌혈을 하면 생기는 증상 1번 빈혈, 2번 팔저림, 3번 무기력증, 4번 없음. 서민석 단장님의 무기력증이 들어가 있는 3번 쓰시면 이제. 자, 쓰셨으면 정답판 들어주세요. 짜잔. 빈혈. 1번, 1, 2, 3. 서민석 단장님 1번 1번 빈혈. 빈혈. 바꾸셨어. 바꾸셨네요. 서민석 단장님 무기력증에서 왜 바꾸셨어요? 일단은 빈혈이 무기력증은 아닌 거고 지병이라고 하니까 네. 지병하고 이 헌혈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빈혈이 아닐까 좀 어지럽고. 지효 씨는 왜 이렇게 많이 썼어요? 저는 네. 피 뽑으면 일단 어지럽고 팔을 앞팔로 하니까 팔도 저릴 것 같고 네. 무기력하고 힘도 없고 그럴 것 같아요. 다. 지우 씨가 헌혈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한 해봤어요. 번도 안 해봤는데 지금 저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 원주 씨는 1번이라고 했는데 네. 황옥 씨 이 중에 정답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정답은 요 4번입니다. 이거 뭐야? 아,
정답은 4번이요. 4번입니다. 없는 것이 없는 거네. 근데 지금까지 방송을 했는데 한 분도 못 맞췄다는 게 네. 그거한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헌혈하고 베드에 한 15분 정도 휴식을 취하거든요. 네. 그러면 바로 다 정상으로 아,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예. 근데 헌혈로 인해서 오해하는 경우들도 많다면서요. 네. 뭐 내 피를 뽑아서 다른 데 쓴다랄지 네, 네, 네. 병에 걸릴 수 있다랄지 이런 오해. 예. 예전에 좀 그런 게 좀 많이 있었습니다. 헌혈하면 내 피가 빠져나가서 뭐 몸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뭐 에이즈가 걸린다든지 아니면 뭐 감염이 걸린다든지 그리고 뭐 또 하여간 장사한다. 혈액을 뽑아가서 뭐 장사한다. 맞아. 뭐 그리고 뭐 또 혈액을 관리를 못해서 폐기 처분한다. 뭐 그런 루머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그냥 한마디로 그냥 정의를 합니다. 내가 지금 헌혈한 혈액이 그 혈액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이는 건 분명한 거다.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헌혈하고 싶으면 헌혈해라 라고 이 한마디만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헌혈하면요, 일단 빈혈 생기고요, 무기력증 생기고요, 또 어지럽고요, 좀 그래 식욕도 없고요. 지우 씨처럼 헌혈 안 해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지우 씨도 꼭 헌혈 여왕에 등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옥씨 문제였고요. 자, 다음 문제 우리 김병호 교장 선생님 문제 주시죠. 예, 문제 드리겠습니다. 헌혈을 하게 되면 봉사활동으로 인정되는데요. 봉사활동으로 인정되는 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주관식입니다. 예. 시간. 헌혈하면 봉사활동으로 김태환 아나운서 네.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저는 봉사활동 한 2시간?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한 4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를 준비를 하고 네. 그때 1시간,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그리고 그래도 이렇게 있었으니까 고마워서 1시간, 4시간 정도 4시간 쓰지 정도. 않을까? 예. 자, 적으셨으면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5시간, 2시간, 3시간. 자, 원준 씨 5시간. 왜 5시간이요? 제 몸의 소중한 일부잖아요. 네. 5배 정도는 돼야죠. 5배. 2배는 뭔가 좀 부족해. 3배도 좀 부족한데 5배 정도면 자, 이 정도면 퉁칩시다. 예, 됩니다. 예. 자, 지우 씨 2시간. 왜 2시간이요? 홍영 씨가 아까 준비 시간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화장할 때 2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준비할 때는 이제 그 2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냥 이 정도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 네. 아, 오늘 2시간 걸려서 화장하신 거예요? 네. 잘 됐네요. 자, 이 와중에 정답이 있는지 없는지. 자, 김병호 선생님. 예, 정답은 4시간입니다. 4시간. 5시간, 2시간, 3시간이면 정답자는 없습니다. 없어요. 선생님, 봉사 4시간 주나요? 예, 학교에서 하는 그 헌혈은 단체 헌혈로서 1년에 3회까지 인정되는데 이 봉사 시간은 대입에도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헌혈은 대입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봉사 활동으로 4시간 인정되니까 우리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자, 4시간 해준다는 4시간. 거 네.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음수 상사님, 다음 문제 주시죠. 네, 저는 조금 쉽게 OX 퀴즈로 내겠습니다. 네. 네. 헌혈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할 수 있다. 주말과 공휴일에 할 수 있으면 O,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X라고 써주세요. 아, 헌혈 주말에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아, 여기는 정답이 나오겠네요. 빨리 적으셨어요. 자, 정답판 들어주십시오. 주세요. 원주 씨 할 수 없다, 지호 씨 할 수 있다, 서민석 선생님 할 수 없다. 주말에 안 되나요? 네, 주말은 다 쉬죠. 아, 쉬어서. 못 해요? 주말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주말은 또 저도 쉬어야 되고. 아, 본인도요? 지금도 쉬고 싶은 되면 오후 표정이네요. 아니에요? 주말이 되면 오후 아니에요? 네. 되면 되면 또 X라고 하시죠. 아, X구나. 아, 네네. 아. 네. 지호 씨는 그 주말에도 된다? 네. 아니, 단장님이 아까 얘기를 잘 못 들으셨네. 아까 미리 얘기하셨어요. 토요일만 그래요? 하신다고. 네.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지, 그냥. 깜빡했네. 아까 들었는데. 아, 이미 답이 나와 있나요? 이야기 속에서? 그러면요. 들었는데. 서민석 단장님의 무기력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운수 선생님 정답 있나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주말 가니까. 봐봐.
네. 지호 씨가 맞췄네요. 주말에도 헌혈이 가능한가요? 네, 주말에도 할 수 있습니다. 헌혈은 365일 가능하고요. 저같이 주말에만 헌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말 공휴일에 또 대부분 모든 헌혈의 집이 문을 엽니다. 헌혈의 집이 동일한 건 아니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헌혈의 집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장소를 검색해서 찾아가서 헌혈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최기현 씨가 내주실까요? 문제 주세요. 세계 헌혈자 날이 6월 14일로 지정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객관식. 네. 있습니다. 1번 혈액형을 발견한 사람은 생일. 2번 사람들이 가장 헌혈을 많이 하는 날. 3번 처음으로 헌혈이 시작된 날. 4번 김태훈 아나운서가 좋아하는 날. 아우, 또 제 팬이 확실합니다. 또 예문에 제 이름을 넣어주셨네요. 세계 헌혈자의 날이 6월 14일인데 거기에 김태훈 아나운서가 좋아하는 날이 4번에 들어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결혼기념일이세요? 아닌데, 아우, 감사합니다. 생일도 아니시잖아요. 아니죠.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참고하셔서 정답판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세요. 자. 4번, 3번, 2번. 원준 씨 4번. 네, 4번. 김태현 아나운서가 좋아하는 네. 네? 뭐, 왜요? 그냥 잘 보이면 그 옆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잘 보이려고. 그 때문에? 6월 14일, 6월 14일. 자, 지효 씨 3번. 왜 3번이요? 네. 아니 뭐 원래 다 처음이 가장 기억에 남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 뭐 첫사랑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잘 지내지? 첫사랑. 네. 좀 보고 싶어서 적었어요. 첫사랑 얘기를 여기서 도대체 왜 하시는 거예요? 김태현 아나운서가 좋아하는 날 지금 들어가 있었고 저기 했는데. 아니 처음이니까. 자, 네. 우리 최기현 씨 혹시 이 중에 정답이 있나요?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혈액형을 발견한 사람은 생일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도 알려주세요. 6월 14일은 카를 란트슈타이너라는 사람은 생일입니다. 예.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의학자로서 처음으로 A형, B형, O형 이렇게 ABOC 혈액형을 발견했고 이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분의 생일을 갖다 세계 헌혈자의 날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네. 자, 오늘 헌혈 왕들을 모시고 이렇게 그 퀴즈를 풀어봤는데 네. 네 문제를 드렸는데 한 문제밖에 못 맞춘 우리 이지호 씨가 네. 퀴즈 왕으로 선정이 됐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헌혈 그 왕으로 선정되신 이지호 씨는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헌혈 버스가 대기 중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헌혈하시는 걸로 하고 한 문제도 못 맞춘 우리 서민수 악단장님하고 이원준 씨는 1리터씩 뽑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농담이었고요. 원준 씨 이렇게 딱 해봤는데 네. 어땠어요? 야, 정말 이 헌혈 퀴즈로 많은 것들을 잘 기억해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참 헌혈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아주 소중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굉장히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일인데 이런 헌혈로 인해서 굉장히 뿌듯함을 많이 느끼신 일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황옥 선생님께서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코로나19 사태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 혈액 공급이 좀 원활하지 못했던 시기였어요. 그때 집합을 못했기 때문에 헌혈을 쉽게 못했고 학교 같은 데에서도 학생들도 헌혈을 많이 못했었고요. 근데 그때 당시인데 친구한테 문자가 왔어요. 병원에서 혈액을 못 구하니까 아기가 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혈액을 구해오면 수술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전주에서 그래도 나름 종합병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행히 내가 헌혈을 날짜 주기도 딱 맞았고 혈액형도 다행히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헌혈을 해줘가지고 다행히 뭐 수술 잘 됐다고 나중에 잘 됐다고 고맙다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헌혈인으로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헌혈증을 기부하신 덕에 네. 헌혈 유공자로 선정이 되셨다면서요. 오, 네, 이게 네. 뭔가요? 헌혈 기증을 기증을 해서 유공자로 선정이 된 건 아니고요. 예. 보건복지부하고 대한적십자사가 공동으로 그
유공자 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헌혈을 400회 이상 하신 분들한테 그걸 나눠드렸는데 제가 대표로 우리 제 구역 이 지역에서는 네. 제가 대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헌혈하고 그렇게 행사도 갖고 이렇게 받으니까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요. 잘하셨어요. 축하드리고. 근데 하근수 씨 아이들이 또 보고 있으니까 아빠의 힘을 또 계속 보여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아이들과 함께 계속 하실 생각이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의 목표가 헌혈 가족으로 한국 기네스북에 오르는 게 제 작은 소망입니다. 예. 헌혈을 69세까지 할 수가 있는데 아직 젊고 그리고 또 헌혈을 69세까지 하다 보면은 약 한 1000번 정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요? 예. 네. 아이들이 지금 중학생이고 초등학생이지만 이러는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네. 다 같이 헌혈의 기록에 도전하게 되면은 아마 어떨까 하는 작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어우. 야, 지금 우리 하근수님께서는 멋진 군인이시잖아요. 뭐 네. 부대 내에서도 당연히 뭐 헌혈 왕으로서 아주 명성이 자자하실 것 같은데 역시나 또 부대 내에서도 헌혈 왕으로 또 인정을 받으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헌혈은 제 취미고 하면서 남에게 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평상시에 하고 있었는데 별 의미 없이 헌혈을 하고 있었는데 의도치 않게 상급 부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대한적십자사하고 육군하고 저희 육군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12년도에 올해 헌혈의 왕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해서 네. 참모총장 표창을 받게 됐던 겁니다. 어. 그리고 또 주변 지인이 아프다고 해서 헌혈증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헌혈증을 기부했는데 그분이 감사하다고 글을 올려줘가지고 아미 히어로상이라는 그런 기념상을 또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뿌듯하고 기분이 좋으셨겠습니다. 네. 근데 그런가 하면 또 우리 김병호 선생님께서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뒤늦게 헌혈을 시작하셨다 보니까 아유 나는 헌혈을 빼놓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해야겠다 뭔가 이런 마음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맞은 적도 있으세요? 근데 예, 딱 2번 있었는데요. 아, 한 번은 이렇게 사전에 검사를 하더니 오늘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헌혈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돌아간 적이 있고요. 2번째는 몸 컨디션도 좋고 기대를 많이 하고 딱 갔는데요. 네. 간호사님께서 제 눈을 바라보시더니 선생님 눈썹 문신하셨어요? 저 깜짝 놀란 거예요. 예, 했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6개월 동안 헌혈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어머나.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사실 6개월이나 헌혈을 못 한다는 소리를 들으니 헌혈의 어떤 금단 현상을 제가 느꼈습니다. 예. 헌혈의 금단 증상까지 느끼시는 아주 헌혈 정말 왕들이신데 네. 그 헌혈을 하면 진짜 좋은 게 분명히 있거든요. 아 그럼요. 예, 그 있어요. 헌혈 홍보위원이신 우리 김병호 선생님께서 헌혈하면 이렇게 좋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예. 얘기 좀 해주시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헌혈은 저에게 있어 주치의나 다름없습니다. 즉 건강 관리를 해준다는 거죠. 아. 헌혈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몸 관리가 잘 되어야 하고 그리고 건강해야만 헌혈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헌혈한 다음에도 그 헌혈 결과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몸의 수치가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몸의 건강을 챙기는데 헌혈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그 선생님하고 뜻이 맞는 학생들이나 그 선생님들하고 함께 이렇게 헌혈의 모임 같은 걸 지금 이렇게 꾸려보면 호응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생각 없으신가요? 아쉽게도 현재까지는 우리 헌혈 동호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소망이 있는데요. 저희 교직원이 헌혈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뜻을 모아서 동아리를 좀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단체로 헌혈도 하고 그리고 헌혈 끝난 후에 제가 식사도 사고 그렇게 해서 헌혈 좀 확산에 같이 노력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그 대단한 노력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최기원님께서는 지금까지 500회 넘게 헌혈을 해 오셨잖아요. 혹시 앞으로 더 정해놓은 목표가 있으신가요? 별 다른 말이 필요 없겠죠. 건강하다면 계속 할 생각입니다. 네. 자 오늘 아침마당 전부 그 몸소 네.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시는 헌혈왕들하고 함께했는데 이 따뜻한 분들에게 드릴 따뜻한 음악 선물이 있습니다. 손민석 단장님, 오늘의 멜로디 큐. 혼자선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1초의 찡그림으로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나누며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헌혈왕들을 위한 오늘의 멜로디는 박학기의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네. 정말 그 긴박함을 느끼지 못한 분들은 모를 거예요. 헌혈의 필요성을. 이분들이 정말 천사로서 헌혈 왕으로서 열심히 해주고 계시고 또 헌혈 정년이 69세까지라고 하니까 그때까지도 쭉 이어나가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마당 전북 오늘도 여러분이 내주신 소중한 수신료로 우리 이웃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안에 있는 내 물건을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도 어려운데 내 피를 몸소 주시는 그럼.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하고 행복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피는 빼고 사랑은 더하고 행복은 곱하고 나누고 예, 여러분 실천해 보시고 눈썹 문신하신 분들은 당장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거 기억하세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